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일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미 사흘 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정식 사표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자 아예 사직서를 낸 겁니다. 사표를 낸 직후 페이스북에 글도 남겼습니다. 역사의 순리를 막을 수 없다.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초강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표 수리가 아니라 공무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은 물론 또 다른 장관급 자리인 기후대사직도 해임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체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 기재부와 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들도 모두 출동했습니다.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그만큼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합계 출산율 0.78이란 숫자가 주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정책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핵심 사안들은 질 높은 돌봄, 누구나 출산 휴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양육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출산 의료비 지원까지. 대통령실은 기존 정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늘 대책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에서도 내용이 없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연장한 것뿐이라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20대에 자녀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자녀 수에 따른 증여세 경감 등 설익은 대책 유출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여당은 더 획기적인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초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산하면 원금을 일부 탕감까지 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내놨다 바로 철회하는 소동까지 빚었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 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예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현장과의 소통,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모두 나선 모습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정책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존의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정책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혼 가구는 7만 8천 가구. 정부는 이 수치를 오는 27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돌보미 수당, 영아 종일제 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도 더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녀의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인정해주고 사용기간은 부모 1명당 36개월까지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통상임금 100%로 인정해주는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거 문제도 빠질 수 없죠. 2027년까지 44만 호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집을 구입할 때는 연소득 8,500만 원까지, 전세는 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주택 분양이나 임대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대책도 내놨는데요. 난임 시술비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냉동 난자를 이용해 임신, 출산을 할 경우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건 지난 2005년. 그 뒤 18년이 흘렀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백화점 나열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역시 기존 대책을 조금씩 확장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이를 낳을 미래 세대를 겨냥한 일자리와 주거 같은 구조적인 정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기대했던 파격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방향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장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정권에 따라 위상이 달라졌던 저출산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엇갈린 정책을 제대로 조율해낼지 비판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